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최고차의 계수가 1이 2인 2차함수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F알파와 G알파가 같고 알파에서 만나고 라는 뜻입니다. F'알파가 G'알파, 알파에서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접한다는 뜻이겠죠.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으로 같이 똑같이 접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F'베타가 G'베타 16, 역시 베타에서 접한다는 뜻입니다. 자, 실수 베타가 존재한다. 의미 없는 이야기이겠죠. 이 이야기는. 자, 그랬을 때 G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G에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G2 마이너스 F2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를 구한 후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FX를 구한 후 그 다음에 역시 2를 대입해 줘도 됩니다. 하지만 GX를 구할 필요가 없이 FX를 구할 필요가 없이 GX-FX를 HX라고 구해 놓은 후 그 다음에 이런 값을 구한다라고 치면 이것은 H2를 구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2-F2를 구하는 거예요. G2 구하고 F2를 구해서 2를 대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GX-FX라고 놓고 그 다음에 2만 대입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수학은 반드시 공통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수학의 공통성이란 우선 너무 문제를 볼 때 근시안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좁게 보시면 안 돼요. 보세요. 16이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마이너스 16이 있죠? 16과 26이 같음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눈에 뭔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알파 똑같죠? 그리고 또 알파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값을 찾아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타 똑같죠? 그리고 이 값이 또 같다는 걸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문제를 볼 때 크게 보세요. 크게. 아시겠죠? 너무 좁게 보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GX는 2차 함수입니다. GX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근데 GX가 우선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파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고 베타에서 기울기가 16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GX라면 이렇게 기울기가 대칭성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6과 16에서 이 대칭성을 이해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문제 푸는 게 매우 난해해집니다. 자, 따라서 문제를 넓게 보는 그런 걸 기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값이 알파겠죠? 그리고 이 값이 베타가 됩니다.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GX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값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GX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표현할 수 있는 건 표현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의 계수가 2니까 2에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값은 모르니까 모르는 성분은 무조건 미지수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 프라임 알파 그리고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우선 GX를 놓았으니 G 프라임 알파 먼저 계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G 프라임 X는 4에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G 프라임 알파는 4에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자, 따라서 알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잘못 썼네요. 그쵸? 제곱이 아니죠? 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주어져 있겠네요. 미지솔치는 줄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제 풀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G-F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원래 풀려고 했던 방법대로 GX 마이너스 FX를 HX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봐주면 F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G 프라임 알파가 0이죠. 또는 이쪽에 바꿔줘도 이렇게 해도 0이죠. 자, 따라서 첫 번째 H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 같은 이유로 G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F 프라임 베타의 값이 0입니다. 따라서 H 프라임 베타의 값이 0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베타가 여기에서 구해져 있습니다. 옆에서 구해져 있으니 이것을 알파로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알파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베타는 여기서 알파 플러스 8이 베타입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8의 값이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니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값은 H 베타 플러스 1입니다. H의 베타 플러스 1입니다. 자, 따라서 H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H 베타 플러스 1은 베타가 주어져 있죠. 알파 플러스 8이라고. 자, 따라서 H의 베타는 알파 플러스 8.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잘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고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선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네요. 그쵸? 따라서 H알파는 0입니다. 근이면서 극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X-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예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인 3차의 그래프이면서 우선 알파에서는 근이면서 극값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근이면서 극값이 되고 나머지 값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알파 플러스 8의 값이 극값이겠죠? HX의 근이겠죠? 자, 3차 함수는 답은 무조건 4등분에서 답이 나옵니다. 2020학년도 수능 30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차 함수가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4등분에서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4등분 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4등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4등분이 되었습니다. 길이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겁니다. 자, 따라서 요 값은 알파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요 값은 알파 플러스 12겠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따라서 HX를 표현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HX는
hx는 알파에서는 중근을 갖고 따라서 최고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니까 마이너스라고 쓰고 표현하겠습니다. 알파에서는 중근을 갖고 알파 플러스 12에선 근을 갖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12에선 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fh의 알파 플러스 9죠. 아이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자, 하겠습니다. h의 알파 플러스 9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9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알파 플러스 9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것은 243이 됩니다. 역시 3차 꼭 그래프의 개형을 봐주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4등분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볼 때는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보십시오. 크게. 즉 같은 값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에서 이렇게 대칭성을 찾아줄 수 있었어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성분을 미지수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구하게 되면 그때서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gx-fx를 구할 때 굳이 gx 구하고 fx를 구해줄 필요 없습니다. gx-fx를 하나로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4등분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듣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걸 듣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정지해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막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곳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반드시 끄고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보는 것이 학생의 것이 아닙니다. 보고 이해하신 후, 완벽하게 이해하신 후 따라 풀면 안 됩니다. 이해하신 후 그 다음 모든 걸 잊고 다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생 그리고 분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추측하고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선 이것은 근의 뜻입니다. 이것은 hx의 근의 뜻입니다. 이것은 극값의 뜻입니다. 이것은 hx의 극값의 뜻입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할 때 아는 거지 문제를 풀 때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 딱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 하지만 알 수 없다? 그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다시 풀어보세요.